자, 우리는 지금 지구에 있어요. 6,600만 년 전의 지구요. 지구 역사상 가장 따뜻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아직 만년설도 생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우거져 있어요. 공룡들이 지구를 누빕니다.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평화롭게 꽃이 핀 식물과 나무를 먹고 있고, 새끼 공룡들이 그 곁에 바짝 붙어 따라다닙니다. 5층 높이에 있는 공룡 머리를 보려고 목을 길게 늘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늘에 밝은 점. 별똥별이다. 소원을 빌어야지. 잠깐만요. 별똥별이 점점 더 커지고 더 밝아집니다. 거대 파충류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 멸종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구 생명체의 4분의 3이 멸종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숨어서 지켜볼 거예요. 충돌 5초 전. 운석은 마치 바늘이 풍선을 찌르듯 대기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초음속 충격파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구를 향해 떨어진 이 괴물 같은 소행성은 에베레스트 산만한 크기입니다. 폭이 적어도 10km, 무게는 460조 톤에 달하는 운석은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고 있어요. 초속 20km로 오늘날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LA에서 뉴욕까지 4분 안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충돌. 이 산만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 떨어졌더라면 오늘날 지구의 생명체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유카탄 반도는 당시 거의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거대한 우주 암석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 있었던 전 세계 8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즉, 이 소행성이 대량 멸종을 일으킬 확률은 13%에 불과했는데 어쩌다 보니 하필 그중 한 곳에 떨어진 거였어요. 운명의 장난이죠. 충돌 지점에서는 가장 큰 화산 폭발보다 10억 배나 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마치 지구 표면에 새로운 태양이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운석은 지구의 지각 속으로 파고들어 수백만 조각으로 폭발합니다. 지금에도 그때 생긴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칙술루브 분화구는 폭이 150km, 깊이가 20km입니다. 버몬트주 전체와 부르즈 할리파 24개를 쌓을 수 있는 크기예요. 그 정도 규모의 상흔을 남길 정도라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마련이죠. 지구가 물결을 칩니다. 충격파가 수천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갑니다. 공기의 폭발은 순식간에 숲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충돌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중심에서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운석의 작은 파편들은 물론 운석이 파낸 거대한 구멍에서 튀어오른 토양의 일부분이 멀리 캐나다까지 도달했습니다. 불덩어리가 하늘을 밝히고 지구 표면으로 세차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충돌 반경에 있지 않았던 공룡들이 공포에 질려 달립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충격파가 바다를 가로질러 질주합니다. 쓰나미가 해안을 강타했을 때의 높이는 거의 1.6km에 달해요.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지구의 구석구석 가장 외진 곳까지 도달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북대서양까지 이르렀고 5층 높이가 됐어요. 파도가 지나면서 모든 것을 휩쓸고 갑니다. 맹렬한 화재와 고층 건물 높이의 쓰나미뿐만 아니라 지구는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생명이 넘치던 지구는 악몽 같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1단계에 불과했어요. 충돌 5분 후. 작은 돌, 먼지, 재가 대기 중으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 잔해들이 가열돼서 녹습니다. 뜨거운 용암으로 변해서 마치 불타는 비처럼 땅으로 내립니다. 충돌 10시간 후.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북아메리카에서 살아남은 몇몇 공룡들은 미지의 영역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금 깊은 늪에 빠져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충돌 한 달 후. 15조 톤. 기자의 대피라미드 무게의 250만 배에 달하는 재와 그을음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구름은 지구 전체를 덮고 태양을 차단합니다. 지구는 어둠 속에 잠겼어요. 살아남은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모든 동물들은 공기 부족으로 인해 마침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최악의 결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해양 먹이사슬 전체가 카드로 지은 집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해양동물들이 주요 식량원을 잃었습니다. 육지에서 살아남은 동물들도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초식동물을 위한 식물이 없고 머지않아 육식동물의 먹이인 초식동물이 남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산성비가 내립니다. 칙슬루브 운석은 유황이 많은 곳을 덮쳤습니다. 충격으로 발생한 열이 독성가스를 즉시 증발시킵니다. 그것은 대기 중의 공기와 섞입니다. 산성비가 지구 곳곳에 내립니다. 바닷물은 독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생명체를 다 멸종시키지 않았다면 추위가 끝장을 냅니다. 태양이 가려지면서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식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남은 것. 식물은 동물보다 그나마 운이 좋아요. 씨앗과 꽃가루는 이 가혹한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검게 그을어진 지구에 다시 처음 등장한 녹색은 양치류입니다. 바람이 양치류 씨앗을 퍼뜨리고 10여 년에 걸쳐 지구 곳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다가 야자수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식물이 산소를 생산하고 작은 포유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파충류 중에서는 오직 거북이와 악어의 고대 조상만이 지구 물의 온도와 산성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새처럼 생긴 공룡들도 살아남았어요. 다른 종의 새들이 진화해서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무게가 25kg 이상인 모든 육지동물은 멸종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코뿔소와 같은 대형 포유류는 공룡이 사라진 지 1500만 년이 지나서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큰 생물인 대왕고래는 공룡보다 훨씬 컸는데 약 400만 년 전에야 나타났습니다. 공룡은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만약 운석이 더 깊은 바다에 떨어졌더라면 상황이 매우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 결과로 발생한 해일은 지구 전체의 잔물결을 일으켰던 그 거대한 해일보다 10배나 더 높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대한 메가쓰나미라도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의 75%를 멸종시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공룡을 멸종하게 한 것은 지구 전체에 발생했던 암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운석이 멕시코만의 얕은 바다가 아닌 더 깊은 바다에 떨어졌더라면 대기 중에 그렇게 많은 먼지와 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때문에 산소 농도가 떨어졌고 먹이사슬 맨 아래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6600만 년 전 지구의 기후변화와 다른 조건들 때문에 공룡은 어차피 멸종했을 거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운석이 없었다고 해도요. 슈퍼화산이 분출하여 대기로 많은 양의 유황과 재를 내뿜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운석은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을 그저 앞당긴 것일 뿐일지도 몰라요.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류가 그런 운석 충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요? 어림도 없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지금 시대에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진보된 지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사선과 인공위성으로 우주를 가득 채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운석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난 파도와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 먹을 충분한 식량이 필요할 거예요. 화장지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제대로 대비한다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재가 하늘을 뒤덮어 발생하는 세계적 겨울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미 추위를 잘 극복하고 있어요. 러시아 오이미야콘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영하 68도를 기록했어요.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어떨까요? 인류는 오랫동안 그것을 연구해왔어요. 스발바르 섬에는 세계 종자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40층에 20억 개 이상의 샘플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곳은 영구 동토층 기후와 낮은 지질 활동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동물을 보존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아마도 유전공학, 복제 또는 다른 무언가가 사용되겠죠? 모두 벙커에 가두어 둔다고요? 악어, 곰, 뱀까지 함께요? 고맙지만 전 차라리 지상에서 제 운을 시험해 볼래요.